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냥 흐르는 것이라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번 주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지난 7일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은 그 당연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옆에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다면 그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GPS 위성들이 매일 증명하고 있는 물리적 사실입니다. 오늘 그 충격의 7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의 마지막 날입니다. 데이 15부터 데이 20까지 우리가 함께 목격한 것들을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다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뉴턴의 세계가 어떻게 균열을 일으켰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균열 속에서 전혀 새로운 우주를 꺼내 보였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시간이라는 단어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야기는 1887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지하 실험실이었습니다. 물리학자 엘버트 마이컬슨과 화학자 에드워드 몰리는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려 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 속을 파도처럼 전파된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측정해도 지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빛의 속도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단 한 치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실험 장치를 의심했고 반복했고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한 실험,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왜 치명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뉴턴의 세계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우주 어디에서든 시간은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절대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신이 우주에 설치해둔 거대한 시계처럼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박자로 째깍거린다고 믿었습니다. 200년 동안 아무도 이 전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작동했으니까요. 그런데 뉴턴의 절대 시간이 성립하려면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내가 빛을 향해 달려가면 빛이 더 빨리 다가오고 빛을 등지고 달리면 빛이 더 느리게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뉴턴력학의 기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현실이 그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은 누가 어떻게 움직이든 항상 같은 속도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18년이 지난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한 청년이 이 균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당시 26살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유명한 연구소에 소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급 기술심사관이라는 직함으로 하루 6시간씩 특허 서류를 검토하던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도 감히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빛의 속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물리학자가 빛의 속도가 왜 일정한지를 설명하려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면 나머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 나머지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논리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란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거리가 같은데 속도가 일정하려면 시간이 변해야 합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물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지연, 영어로 타임 딜레이션이라 부르는 현상의 탄생이었습니다. 머릿속 개념이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비시계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두 개의 거울을 위아래로 세워놓고 그 사이를 빛이 왕복하는 시계를 상상합니다. 빛이 한번 왕복하면 한 틱, 이것이 시간의 단위입니다. 이 시계가 정지해 있다면 빛은 위아래로 수직 경로를 그립니다.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옆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시계 안에서 빛은 여전히 거울 사이를 왕복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지켜보는 관측자의 눈에는 빛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계가 옆으로 이동하는 동안 빛도 함께 옆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대각선은 수직선보다 깁니다. 경로가 길어졌으니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같은데 거리가 길어졌으니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의 아름다움은 수학 없이도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 지연은 복잡한 방정식의 결과가 아니라 기하학의 필연입니다. 빛의 경로가 길어지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가 삼각형의 빛변 하나로 설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동시성의 붕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동시라는 개념을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순간에 번개가 쳤다. 이 문장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뉴턴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당연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시간을 공유하니 동시는 누구에게나 동시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유명한 기차 사고 실험을 생각해봅니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정중앙에서 양쪽 끝으로 번개가 동시에 칩니다. 기차 밖에 서 있는 관측자에게는 두 번개가 동시에 보입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앞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관측자에게는 앞쪽 번개가 먼저 보이고 뒤쪽 번개가 나중에 보입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둘 중 누가 맞는 걸까요? 놀랍게도 둘 다 맞습니다. 동시인지 아닌지는 관측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우주 전체가 공유하는 절대적인 지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재와 나의 현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주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르만 민코프스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아인슈타인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참고로 민코프스키는 학창시절에 아인슈타인을 타고난 게으름뱅이라고 불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08년 9월 21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민코프스키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공간 그 자체, 시간 그 자체는 한낱 그림자처럼 사라질 운명이며 오직 이 둘의 결합만이 독립적인 실제로 남을 것이다. 공간과 시간을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하여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을 합친 4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물리학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차원 시공간에서 모든 사건은 좌표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가 하나의 점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한 물체가 시공간 속에서 그리는 궤적을 세계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는 하루의 여정도 시공간 위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표현됩니다. 시간은 무대 위의 배경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무대 그 자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그냥 공간의 네 번째 축일까요? 가로, 세로, 높이의 시간 하나를 더하면 되는 걸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물리학의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시공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공간 차원은 플러스 부호를 갖고 시간 차원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습니다. 수학으로 표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이 부호 하나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공간에서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부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은 공간과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아직 물리학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이번 주 전체를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뉴턴은 나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설계한 우주는 놀랍도록 정확했고 오늘날에도 일상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로켓의 궤도를 계산하고 다리의 하중을 설계하는데 뉴턴 역학은 지금도 쓰입니다. 그러나 뉴턴에게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주 어디에서든 똑같이 흐른다.
이 전제는 2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전제가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 시간은 느려집니다. 무거운 천체 근처에서 시간은 휘어집니다. 관측자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뉴턴의 시간은 단단한 무대와 같았습니다. 배우들이 위에서 연기를 해도 무대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바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기면 늘어나고 누르면 휘어지는 직물에 가깝습니다. 배우들의 무게와 움직임에 따라 무대 자체가 출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7일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간은 절대적 무대가 아니라 유연한 직물이었습니다. 이번 주를 함께 걸어오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감정을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뭔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 비식의 사고 실험은 알겠는데 진짜로 시간이 느려진다고 하는 저항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리학자들조차 이 내용을 처음 배울 때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일상 세계에 맞게 최적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여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직관은 뉴턴의 세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론은 수없이 많은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GPS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의 시계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합산되어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씩 어긋납니다. 이 오차가 누적되면 하루에 약 11k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인천에 있다고 뜨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도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위성 시계를 매 순간 보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칠판 위의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자가속기에서도 이것은 확인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뮤온이라는 입자는 정지해 있을 때의 고유 수명이 고작 2.2마이크로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올 때 지상의 관측자에게는 수십 배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뮤온의 시간이 실제로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지연은 계산이 아니라 자연이 직접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1971년에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학자 조지프 하펠과 리처드 키팅은 세슘 원자시계를 비행기에 싣고 지구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펠 키팅 실험입니다. 여행을 마친 뒤 비행기 속 시계와 지상에 두었던 시계를 비교하자 실제로 시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10억분의 59초라는 극히 미세한 차이였지만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낸 것이 지난 100년간 물리학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뉴턴의 세계에서 시간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동일하게 흘렀고, 동시라는 개념은 우주 전체가 공유했으며 공간과 시간은 서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세계에서 시간은 상대적이고 유연합니다. 속도와 중력에 따라 변하고 동시성은 관측자마다 다르며 공간과 시간은 하나의 시공간으로 통합됩니다. 뉴턴의 시간이 우주의 시계였다면 아인슈타인의 시간은 우주의 직물입니다. 단단한 배경에서 유연한 구조 울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난 7일간 우리가 함께 목격한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흐를까요? 왜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을까요? 깨진 컵은 왜 저절로 다시 붙지 않을까요? 뜨거운 커피는 왜 알아서 식어가기만 할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 대부분에는 시간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정식만 보면 시간은 앞으로도 뒤로도 흐를 수 있습니다. 영화를 거꾸로 돌려도 물리 법칙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시간은 절대로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설명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입니다. 다음 주 4주차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의 화살.
왜 시간에는 방향이 있는가? 뜨거운 커피가 저절로 식는 이유, 깨진 컵이 다시 붙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왜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엔트로피 하나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충격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되셨다면 잠시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 7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자연히 모든 일을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방식이다.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시간도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